금리는 큰 칼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작은 사과를 깎으려고 큰 칼을 휘두르면 아마 사과 껍질을 깎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자르게 될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오늘은 한은총재가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시장은 예상 밖의 금리 인하에 깜짝 놀라는 반응인데요. 이번 금리 인하는 깜짝이 아니라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금리 인하가 뒤늦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는 큰 칼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작은 사과를 깎으려고 큰 칼을 휘두르면 아마 사과 껍질을 깎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자르게 될 수도 있겠죠. 부동산이란 사과를 깎는데 작은 과도가 필요한 것이지 금리라는 장검을 휘두르면 경제가 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은총재 부동산 관련 발언들을 두고 금리를 결정하는데 왜 계속 부동산을 걸고 넘어지냐고, 금리란 큰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왜 사과를 걱정하면서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냐고 비판한 것입니다. 지난 금통위 때 금리 인하를 미뤄서 대체 뭘 얻었을까요? 금리 동결로 나라 경제를 칼질한 대가로 얻은 것이라곤 금리 인하 전까지 부동산 상승을 뒤로 밀어낸 것뿐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건데 무엇하러 이제서야 금리를 내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은총재를 정치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박살난다며 금리 인하를 하면 환율이 더 치솟을 것이라 주장하던데, 금리 인하 전 환율은 1394원이었으나 금리 인하 후 환율은 1395원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한미 금리 차가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한국 경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한국이 금리를 높여서 이자를 많이 준다 한들 고금리로 경제가 박살나는데 투자할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몇 억이 넘는 큰 돈을 은행에 예치해야 할 때 이자를 많이 주지만 리스크가 높은 2금융권을 찾을까요? 아니면 이자를 적게 주지만 리스크가 낮은 1금융권을 찾을까요? 5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은 2금융권에 넣으려 하겠지만 몇 억이 넘는 돈은 대부분 1금융권에 넣으려 할 겁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금리를 높여서 아무리 높은 이자를 준다 해도 경제와 신용이 좋지 않다면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제일 목표는 금리 차가 아닌 경제인 것이며, 금리를 내려도 경제가 좋아진다면 환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최근 IMF에서 한국의 환율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테니 경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람들은 금리 인하했다고 집값 올라간다고 좋아하는데 부동산으로 단타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당장 금리가 내려가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중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부동산의 경우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3.5%에서 금리를 조기 인하해서 2.5%에 안착하는 것, 3.5%에서 금리를 늦장 인하해서 1.5%에 안착하는 것, 과연 어느 것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선택일까요? 만약 제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 경제가 망가진다면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는 더 많이 내릴 것이고, 금리와 역계관계인 부동산 가격은 더 많이 오를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미뤄서 경제가 더 망가졌다면 아마 금리는 더 낮아지고 자산 가격은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를 그리 좋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집값은 오를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집값이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가요? 만약 여러분이 바라는 게 호재라면 금리 인하는 지금 외칠 게 아니라 마지막에 외치셔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높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습니다.